대학 가면 팀플하면서 연애할 수 있겠지? 희망을 가지고 올해는 과제 내일로 안 미루고 오늘 꼭 한다 라고 다짐을 하지만 우리는 왜 팀플하면서 화를 내고 자꾸 과제를 뒤로 미루게 되는 걸까요? 대학생들이 사소하게 궁금할 수 있는 것들을 오늘 조금이나마 해소해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산업심리학과 임혜빈 교수님을 소개합니다. 안녕하세요. 산업심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임혜빈이라고 합니다. 네, 직접 학생들에게 심리학을 가르치시다 보니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. 저희가 학교에서 이제 협동 과제를 수행하죠. 팀플레이, 줄여서 팀플이라고 하는데요. 팀플을 할 때 유독 개인 과제를 할 때보다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어요. 왜 그런 걸까요? 그 이유는 우리가 협업을 하게 되면 나의 책임이 좀 줄어드는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.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태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링겔만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. 줄다리기 같은 거를 생각해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줄다리기를 하면 사실은 이 팀이 이기고 지는 데 있어서 누가 결정적으로 기여를 많이 했는지 혹은 누가 별로 힘을 쓰지 않았는지 이런 걸 잘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혼자 일을 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책임감을 덜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면 노력을 덜 기울이게 되어서 결국에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별로 커다란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회적 태만 현상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러면 본인은 되게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. 그런데도 뭔가 참여를 뭔가 안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?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.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. 하지만 내가 한다는 게 이 팀에 혹은 이 과업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. 이렇게 느끼게 될 수도 있어요. 나는 별로 이 팀에 그렇게 도움이 되고 싶지 않아. 실제 심리학에서 보응효과라는 말도 있어요. 정말요? 내가 책임감을 좀 덜 느낄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참여하더라도 의미가 크지 않다고 느낄 때 조금 미루게 되거나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군요. 그럼 반대로 팀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엔 좀 원래 평소에 적극적인 성향이 있는 걸까요? 원래 적극적인 성향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 팀플 상황의 어떤 면이 그 친구를 적극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. 네. 이런 팀플 상황에서 혼자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지 이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? 수업에서 팀을 5인에서 7인 정도로 자유롭게 꾸려보세요. 이런 식의 이제 지시를 내리셨다. 그러면 저는 가능한 한 좀 작은 팀을 구성하는 것을 오히려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. 5명이 할 수 있는 과제다. 그러면 사실은 거기서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구성원들도 알아요. 우리는 좀 사람이 많아. 나 좀 뒤로 물러나 있어도 되겠어. 근데 그 마음을 한 사람이 갖는 건 아니거든요. 네. 전원이 다 비슷한 마음을 갖게 되면 사실은 우리는 5분이니까 열심히 해야 돼. 라는 생각하는 5인의 총 노력 대비 조금 뒤로 물러나자 하는 생각을 가진 7명의 노력의 양은 더 적을 수 있어요. 그래서 팀을 구성할 때 너무 많은 인원으로 자원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들 위주로 좀 정예부대 느낌으로 팀을 좀 작게 구성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아요. 네, 그렇게 하려면 구성원들 간에 적당한 거리감이 있는 상태가 좋을까요? 아니면 오히려 친밀해야지 그렇게 분담하기가 쉬울까요? 사실 심리학에서는 너무 쿨한 인간관계 혹은 좀 어색한 이런 관계에서는 동질감을 느끼기가 어렵고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면 그 그룹에 대한 책임감도 잘 높아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. 그래서 친밀하고 동질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팀 구성이 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는 좋다고 할 수 있겠어요. 아까 한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하자면 제가 친한 친구들끼리 하면 좋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경우에 참여는 올라갈 수 있지만 그 높은 참여가 꼭 좋은 성과로 이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. 무슨 이야기냐면 친한 친구들, 동질감이 많이 느껴지는 친구들끼리 팀플을 하면 굉장히 쉽게 한 가지 쪽으로 의견이 모여요. 너무 쉽게 한쪽 의견으로 몰리게 되면 그걸 심리학에서는 집단사고라고 하는데 이런 집단사고 현상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퍼포먼스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
친밀함을 느끼면서도 서로의 의견을 좀 견제하고 무조건적인 동조는 좀 피하고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혼자서 내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데요. 내 과제를 수행할 때도 이때까지 해야지 하면서 점점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왜 이렇게 과제를 미루게 되는 걸까요? 가장 우선적으로는 하기 싫으니까 미루게 된다고 볼 수 있겠고, 너무 정답인 것 같아요. 심리학 기반으로 좀 이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계획 오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어떤 과업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이거 3일이면 될 것 같아, 일주일쯤 걸릴 것 같아 이렇게 시간을 추정하거든요. 네. 근데 그 시간 추정을 항상 실제보다 좀 짧게 하게 되는 경향, 그것을 우리는 계획 오류라고 불러요. 네. 이 계획 오류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해보자면, 첫 번째 이유는 내 과거의 경험을 쉽게 잊기 때문에, 까먹기 때문에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사실 나의 과거의 경험을 좀 반추해보면 대부분 내가 지금 현재 예상하는 시간보다는 좀 많은 고난을 겪고 좀 긴 네. 시간 동안 수행했던 경험이 더 많거든요. 그래서 과거의 좀 실패 경험 혹은 늦어졌던 경험들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다,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나름 본인 혼자 스스로 생각해보고 이때쯤 시작해야지 해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늦춰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군요.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야 할 일을 완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스스로 과소평가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는 건 왜 그런 걸까요?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과거를 잊는 것도 있고, 또 네. 다음에는 약간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좀 낙관적으로 또 기대를 하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이제 3일이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벽하게 진행됐을 때의 3일이거든요. 그쵸? 네. 딱 책상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3일 동안 내가 오롯이 집중해서 보고서와 나만의 시간, 그쵸? 딱 네. 그렇게 집중할 때에 내가 3일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건데, 과거의 경험을 다시 또 생각해 보자면 보통은 책상에 앉아요. 재미있는 뉴스가 있잖아요. 그것도 보고 친구랑 카톡도 하고 하다 보면 좀 피곤해서 잠도 자고 네. 모두 맛있는 것도 갑자기 먹어야 되고 뭐 아주 여러 가지 이벤트가 발생해요. 그리고 과제를 하다 보면 이게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접어버리기도 하고, 그래서 그런 좀 무한한 잘 안 풀릴 가능성들이 있거든요. 네. 그런 가능성은 우리가 무시하고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하고 아무래도 시간을 잡으니까 계획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. 그러면 과거에 내가 과제를 수행할 때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실제로 어떻게 수행을 해나갔는지를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네요. 그러면 실제로 이제 과제를 수행할 때 제 시간에 잘 오늘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당장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일단은 그 과제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. 그 과제를 꼼꼼히 읽고 기한이 얼마가 남았던 간에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가 필요한지를 좀 적어보면 되게 큰 도움이 돼요. 그래서 이 과제를 위해서 내가 읽어야 하는 책 대출하기, 이 책을 읽어서 정리하기, 워드에 내용 옮겨 적기, 이런 식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 단계들을 정리해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작업량이 많고 그 단계 또한 매우 복잡하다, 이렇게 생각하게끔 되거든요. 그래서 디테일하게 과제 계획을 한번 세워보면 필요한 시간의 추정이 좀 더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, 그러면 많이 늦어지지 않고 제때 과제를 시작할 수 있을 거다,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.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미래에 어떻게 과제를 수행해 나갈지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보는 게 미루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네요. 네, 이렇게 오늘 이매빈 교수님 모셔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혹시 그렇게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들을 향해서 한마디 정도 응원의 메시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뭐 개인 과제건 팀플이건 그 수업에서 그런 과제들이 이제 나오는 이유는 다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하기 싫은 마음보다는 이걸 통해서 내가 무언가 배울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했으면 좋겠고, 또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가 실제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사회에 나가기 전 우리는 대학에서 협동 과제도 수행하고 개인 임무도 수행하며
사회화 과정을 거치는데요.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도 오늘 배운 미루지 않고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,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협동하는 방법을 잘 명심해서 훌륭한 어른이 되면 좋겠네요. 교수님께서는 학생 시절 때 어떤 팀 플레이어였는지 궁금한데요. 저는 뭐 무임승차자는 아니었겠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랑 만나서 하는 게 어색하니까 저도 팀플을 그렇게 즐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제가 아마 과거의 팀플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기억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 네.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